어린이날 아침부터 15km 조깅 완료. 면도도 안하고 선크림 대충 바르고 손에 잡히는 거 입고 나온 건데 시카고불스 스냅백에 치앙마이 싱글렛은 정말 알 수 없는 조합이네요. 양산 운동장에 모디커피가 생겨서 커피 마시기 편해졌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2번 필수. 어린이날이라 조카 용돈 계좌 이체도 해야하고 이따가 옷 수선 맡겨야 하고 최근 덩치 크고 겁내 빠른 고릴라 같은 아저씨란 새로운 별명이 생겨서 가슴이나 등 근육을 더 키우고 인터뷰도 더 열심히 해서 아니 그럴 때가 아니다. 제 이성을 만나. 어쨌든 어린이들 오늘 하루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요. 일본 마라톤이 잘 나가는 이유 3편 들어갑니다. 일본 문화 속의 하코네 에키덴. 하코네 에키덴은 단순한 스포츠로 넘어 일본인의 정서에 호소합니다. 첫째, 팀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란 드라마가 매년 펼쳐진다. 각 대학을 대표한 청년들은 한겨울 찬바람 맞으면서 언덕과 해안을 누빕니다. 특히 5구간, 하코네 산길 오르막과 6구간 내리막은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여기서 탄생한 영웅들에게 산이 신이란 칭호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로 치면 까르토 트레일이라고 하면 되려나? 2000년대 도요대학의 카시와바라 류지가 믿기지 않은 속도로 5구간 역대 기록을 세우며 초대 산이 신이라 불렸고 이후로 명구간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기 전개는 시청자들 손에 땀쥐게 합니다. 둘째, 학교 대항전으로서 팬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대학 스포츠 중 하코네 에키덴만큼 동문과 재학생이 응원 열기가 뜨거운 종목은 없습니다. 각 대학의 오비, 오지들은 응원단을 조직해 매년 현장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일반 팬들도 응원하는 팀 색깔의 깃발과 복장을 갖추고 나옵니다. 마치 프로 야구 팬처럼 특정 대학의 팬이 되어 일관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학교 간 전통의 라이벌, 와세다 대 게이오, 메이지 대 주오 등 이런 것과 결합되어 더욱 흥미를 높입니다. 에키덴 팬들은 올해가 우리 모교와 시드권을 지킬까? 어디 대회 첫 우승이 나올까 등을 화제로 삼아 응원하고 토론합니다. 이처럼 팀 스포츠로서의 육상이나 독특한 팬문화는 에키덴의 꽃피었습니다. 셋째, 개주단 특성에서 오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에키덴에서 주자는 자기 구간만 잘 뛰면 끝이 아닙니다. 팀 동료에게 어깨끈을 건네줘야 임무 완수입니다. 만약 주자가 부진하면 다음 주자가 받는 순간 팀 순위가 밀리고 심지어 제한시간 내에 도착 못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동료를 위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처절하게 달립니다. 꼬린 지점에서 탈진에 쓰러지는 모습이나 앞주자의 눈물을 받으며 출발하는 다음 주자의 결연한 표정은 매년 보는 이들도 그립니다. 어떤 이는 다리가 풀려 기어서라도 어깨끈을 전달하고 어떤 이는 선두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 드라마가 하코네 에키덴의 인기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넷째, 신년이 시대 정신과 맞물린 전통입니다. 일본에서는 1년의 계획은 정월에 세운다는 말이 있듯 1월 3일에 열리는 하코네 에키덴은 새해 시작과 각오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수들이 혼신의 역주를 보며 새해도 자신도 열심히 살자고 다짐합니다. 언론도 무슨데이 역전 드라마의 일본 열광, 새로운 시대 예견 등으로 묘사하며 사회 분위기를 고취시킵니다. 2021년 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을 눈앞에 두었던 소카대학이 마지막 10부에서 역전패 당하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이튿날 스포츠지 일면을 장식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공유가 가능한 이벤트라는 점에서 하코네 에키덴은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스타 육성의 산실이란 측면. 본 주제에 앞서서 요즘 제 나이대 형 누나들도 운동 엄청 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세대가 운동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 지금은 애가 있어도 운동 엄청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차은우 되는 거 아니야. 저 누나가 달리기하고 필라테스 한다고 한 소리 되는 게 아니라고.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건 우리가 좋아하고 추종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되진 못해도 몸매나 체력은 따라갈 수 있거든. 연예인 스포츠 스타한테 쏟아붓던 에너지를 자기 운동에 쏟는 시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스타는 탄생합니다. 한국 마라톤은 스타가 안 생긴 지 몇십 년 넘었죠. 하코네 에키덴은 또한 일본 마라톤 스타들이 산실입니다. 대학 시절 하코네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은 졸업 후 곧바로 실업팀이 스카우트 대상 1순위가 되고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프로 무대에 진출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하코네 출신들이 일본 마라톤계를 이끌어왔습니다.
1980년대 마라토너 황제 세코 도시히코는 와세다 대학 시절 하코네 에이스로 활약했고 대학 4학년 때 이미 후쿠오카 국제마라톤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록으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코네에서의 경험이 국제 무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기록 보유자 오사코 스구루는 와세다대 시절 하코네의 3연패를 견인한 주역이었고 시타다 유타는 도요대 재학 시 하코네 구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들이 졸업 후 일본 마라톤 신기록에 갈아치운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코네를 통해 발굴된 대표적인 스타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산이 신 카시와바라 류지입니다. 그는 2009년, 2012년 4년 연속 하코네 5구간, 이 구간상을 휩쓰며 도요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파른 언덕 질주는 전 국민을 열광시켰고 졸업 후 후지츠 시도팀에 입단해 프로로 활동했습니다. 비록 올림픽 출전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코네 최고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이돌적인 인기를 얻는 선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에이스 니시오 카즈마는 이 준수한 외모와 달리기 실력으로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아 하코네 프린스라고 불렸습니다. 네, 잘 달리는 것보다 잘생긴 게 짱이네요. 그는 졸업 후 혼다팀에서 활동하며 기록을 단축 중입니다. 하코네 에키덴 출신 선수들이 프로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혹독한 경쟁을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코네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내 선발전을 통과해야 하고 또한 본선에서도 전국 최고의 대학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멘탈과 레이스 운영 능력이 크게 성장합니다. 또한 하코네는 마라톤 42.19km보다는 짧은 약 20km 내외 거리를 전력 질주해야 하므로 선수들이 스피드와 젊은 패기를 끌어내줍니다. 5km, 10km 하프, 풀코스 내내 다 같은 달리기 종목 아니니 할 수 있는데 10km 35분대 주자가 풀코스 2시간 59분으로 간신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10km 40분 언더도 못하는데 풀코스 서브 3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훈련 방법도 다르고 접근법도 달라요. 하지만 에키덴이 20km를 죽자 살자로 달려 버릇하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피드 광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기른 스피드 기반은 졸업 후 마라톤 풀코스에서 30km 이후 벽을 돌파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코네 출신들은 지구력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뛰어나 국제 레이스에서 케냐,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어느 정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코네 에키덴은 일본 전체의 마라톤 붐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년 시청자들은 에키덴을 보며 감동받아 나도 달려볼까 결심하고 이는 곧바로 각지의 마라톤 대회 참가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들도 대학 선수들의 인기에 편승해 러닝 용품을 개발하고 광고도 내보냅니다. 이렇게 엘리트 경기, 대중 참여, 시장 활성화의 이 선순환 구조 한가운데 하코네 에키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마라톤이 강세인 이유도 논할 때 하코네 에키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 평론가는 하코네 에키덴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일본 마라톤이 이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하코네 에키덴은 일본 마라톤이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나쿠리 시조의 56년 만에 꽂힌 전설이 된 집념. 일본 마라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바로 카나쿠리 시조의 스톡홀름 올림픽 완주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카나쿠리 시조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일본 최초로 출전했으나 이 무더위 속 경기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도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기권 의사를 대회 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해 행방불명 선수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올림픽 조직위는 일본 선수 한 명이 사라졌다고 여겨 한동안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고 이후로도 서류상 그는 경기 중 실종 상태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50년이 넘도록 그 기록이 정정되지 않자 스웨덴 올림픽위원회는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1967년은 1912년 대회 5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스웨덴 측은 당시 76세가 된 카나쿠리 시조를 스톡홀름으로 초청해 기념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완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카나쿠리는 스웨덴을 건너가 1912년 올림픽이 열렸던 스톡홀름 스타디움 경기장 트랙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트랙을 달려 미리 준비된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마침내 1912년 대회의 마라톤 경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때 경기장에는 큰 방송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카나쿠리 지금 막 골인했습니다. 기록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
이것으로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대회 마지막 모든 일정은 종료합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 보내며 이 유쾌한 완주를 축하했습니다. 이 기록은 올림픽 사상 가장 늦은 마라톤 완주 기록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이란 익살스러운 평가가 붙었습니다. 실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가장 오래 걸린 마라톤 완주 Longest Time to Complete a Marathon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결승선을 넘은 뒤 카나쿠리 시조는 유머러스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가를 가서 아이 6명과 손자 10명을 봤어요. 좌중은 웃음과 감탄으로 화답했습니다. 55년간 풀리지 못한 한을 마무리 짓는 순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과거 올림픽 영웅인 인간 승리를 조명했습니다. 카나쿠리 시조의 56년 만의 꼬리는 일본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메시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중간에 포기했던 경주지만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라도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일본 마라톤이 근성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도전에 기어코 해낸다는 의지, 바로 네버 기브업의 표본으로 카나쿠리의 일화가 회자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에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이어졌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카나쿠라의 이야기는 올림픽 붐과 맞물려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에게도 저런 열정적인 선구자가 있었다는 것을 재발견했고 이는 곧 후진들에게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카나쿠리는 이후 일본 체육 훈장과 국민 영예에 준하는 찬사를 받았고 고향의 구마모토 현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기념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카나쿠라의 시조의 일화는 일본 마라톤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54년 8개월 걸린 마라톤이라는 유머러스한 기록 속에는 스포츠맨십과 근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일본 육상인들에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겐 마라톤 정신의 원형으로 남아 마라톤이 단순한 운동 이상이 인생 철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일본 마라톤이 세계적으로 강한 이유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조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학교 국가체에서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선수 육성 피라미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조화로운 발전, 에키덴도 대표되는 팀 경기 문화, 기업이 아낌없는 투자 인프라, 기록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근성, 전 국민적 응원과 참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은 마라톤 강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마라토너들은 수십 년간 올림픽과 세계무대에서 공식적으로 9개의 메달, 금 셋, 은 넷, 동 둘을 획득했고 수많은 세계 수준의 기록을 배출했지만 저기서 금 1개나 동 1개 빼야 합니다. 왜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남승용 선수의 동메달이기 때문입니다. 저건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 기록이죠. 할만합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 위에서 일본 마라톤은 오늘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방대회는 지방 대회끼리 따로 놀고 수도권 메이저 대회는 아예 적수도 힘들겠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로나 이전엔 지방엔 변변찮은 러닝코스 찾기도 힘들었고 트랙에 뛰던 사람도 거의 없었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마스터스 엘리트의 변곡점이나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25km 뛰었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다음주 의병 마라톤 풀코스인데 살살 뛰어야죠. 황금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세요. 안녕!